이게 똑딱이 귀는 똑딱이. 딱 봐도 요것만 움직이니까 아크가 작잖아. 우리가 씹는 걸 할 때 아크가 작으면 이렇게 물리면 전치부가 어떻게 되냐면 뜨지. 여기만 닿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평균적인 그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합기를 만들고 뭐 좌우로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회전이라든지 슬라이딩 하는 것까지 다 이제 여기에 기록을 남기는 거지. 그리고 이 페이스보드 트랜스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내려온 사람도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하악이 움직일 때 닿는 방향들이 다 달라지겠지. 단순히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앞뒤, 좌우를 다 슬라이딩 하는 것까지 전방, 측방까지 다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그래야지 풀마우스 하는 사람들은 좌우로 갈 때 걸리는 것도 모델상에서 다 조정을 해와야지 이 체어 사이드에서 조절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마운팅을 하는 거지. 도슨이 하는 거 봤었지 그때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경우. 안정적인 경우가 언제라고 그랬지?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트를 뜨는 경우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약간 불안정하더라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부분만 이렇게 바꾸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다 풀마우스해서 턱을 안정화된 위치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전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만 보철을 만들려면 대부분에서는 그냥 꽉 물어보세요. 그래서 맥시멈 인터커스피테이션 그냥 최대한 치아가 많이 다물게 하고서 그 상태로 바이트를 체득하거나 CO, 센트릭 오클리전 그냥 편하게 다물었을 때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바이트를 체득한단 말이지. 콘다일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최대한 아래 위 치아가 많이 닿는 상태로 바이트를 뜨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뜬다.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지금까지 다 어려운 얘기잖아. 결국에는 위아래 치아들이 세 군데 이상의 스탑점이 있었을 때 한쪽만 이렇게 닿으면 그건 불안정한 거지. 이쪽이 더 물 수도 있고 덜 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점 또는 4점이 위아래 치아가 닿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때는 단순히 환자가 다물게 하고 얘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만 확인을 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만 확인을 하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본을 뜨고 그 상태에서 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2점만 다. 같은 부위에 2점, 3점 닿는 건 어쨌든 1점이라고 보거든. 여기 우리 삼각형의 형태를 쓸 때가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이 이상한 삼각형의 모양으로 물리게 되면 위아래가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3군데가 닿으면 안정적인 거라는 거지. 근데 하나, 둘, 3군데 닿으면 이거는 그냥 한 군데 닿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한 군데 또는 2군데. 그래서 정삼각형이나 마름모 형태에서 어느 정도 틀어지지 않은 그 3, 4점이 있었을 때 안정적인 교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아까 어제 안정적인 교합은 뭐 턱관절, 뭐 치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임상에서는 그냥 다 포기하고 3, 4점 정도 안정적인 스탑이 있는 걸 우리는 안정적인 교합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면 된다. 물론 풀마우스는 예외고. 그런데 바이트를 체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왜? 우리 특히 수면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근육의 힘이 다 풀려있고 다 물어보세요 하고 물었을 때 이걸 제대로 꽉 물 거냐 다른 얘기잖아. 실제 꽉 못 물지. 지 멋대로 물고 있어. 근육도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치료를 해서 오늘 본을 떠야 되는 사람은 그치 깨서 하거나 또는 미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특히 어떤 수술이라든지 발치 프랩을 했었을 때 그 프랩한 게 3점이나 4점의 변화를 주지 않고 교합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수면 전에 미리 손을 떠주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인상을 뜬다. 아니면 다음날 뜬다. 오케이? 미리 폰 뜰 때는 바이트만 미리 떠놓으면 돼. 그리고 좀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환자 한 명만 환자 등록해놓고 한 개 찍어서 전송하고 또 환자 등록해서 같은 환자 거를 계속 따로따로 보내면 바이트가 없어도 중간에 날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보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 미리 다 스캔 뜬 다음에 치료 부위 삭제 후 고기 부위만 다시 또 인상 뜨는 것도 방법이고, 수면 상태에서는 혀가 위로 올라와서 인상 뜨는 게 쉽지가 않지. 버카랑 뜰 수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인상 프라임 스캔 헤드가 들어가게 되면 입술 땡기고 들어가잖아. 이 힘만으로도 바이트가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제정신일 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문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 할머니들 본 적 있어? 네. 그리고 덜덜덜덜 떠시는 그 파킨슨? 파킨슨.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잡아주고 임의로 떠야 될 수도 있어. 마모된 그 면만 보고 기공세에서 어느 정도 마운팅을 좀 해달라고 좀 해줘야 돼. 마모된 면 붙여놓고. 아니면 사진을 좀 찍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되게 물었을 때 똑같은 위치에 물리는지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 부분만 볼 게 아니고, 폰 뜨는 부분만 볼 게 아니고 반대편 부위도 제대로 물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 조금 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임펜으로 위아를 한 3, 4군데 이렇게 그어 놓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우리가 바이트를 뜰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스캐너 말고도 포토를 찍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 특히 전치부에 보철을 올렸을 때는 이 규합 평면을 하하게 보통 아무 정보가 없으면 마운팅 한 다음에 그냥 하하게 인사이저 라인에 맞춰서 그냥 상황을 만들게 돼 있거든. 근데 하하기 비대칭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만들어 온 앞니도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상악 전치부에 6개, 4개 이런 보철을 할 때에는 정면 얼굴 포토를 찍어주고 이틀을 좀 까줘서 이 평행한 선이 동공간선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기공사가 사진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또 측무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 풀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덴처 만들 때 이 캠퍼스 라인이라고 해서 이 이주 귀선하고 여기 또 튀어나와 있는 데 있지. 여기 뭐 최상등점 여기랑 그다음에 비주 코의 날개 끝 제일 밑에 하방점을 연결한 선이 이 교합 평면과 평균 뭐 비슷하다라는 그 공식이 있거든. 그래서 옆모습을 찍어주면, 그리고 약간 여기를 들어서 찍어주게 되면 교합 평면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정면 사진은 치아의 형태, 사이즈, 그리고 정중선 만들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돌출된 정도도 알 수 있고, 스마일 할 때 보이는 정도로 이제 치아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만들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전치부라든지 좀 다수의 치아가 들어가서 교합 평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안모 사진도 찍어주면 도움이 된다. 또 교정 시에는 진단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치료 중에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걸 사진으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 게 좋다. 바이트를 뜰 때는 이걸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달라. 언제 사진을 찍는다? 보철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전치부를 만들 때, 교정 치료할 때, 요 3가지는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 추가적으로 바이트만 뜨는 게 아니고, 시오나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좋다. 아까 선 그려놨잖아. 모델상에서는 스캔 떠놓으면 선이 보이기는 해. 스캐너는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폰 뜰 때는 그 선이 안 보여. 그때는 선 그려놓은 거를 찍어서 보내주면 마운팅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파노라마를 찍을 때도 이걸 안 물고
바이트를 안 물고 그냥 담은 상태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셔. 교합을 해서. 그래서 세 점이 이렇게 스탑이 있는 경우가 조금 뭔가 치주가 안 좋아서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상에서는 이 정도만 되면 안정적인 교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이런 걸 치료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치아나 이치아를 브릿지를 한다 그러면 2점밖에 안 되는 거겠지. 여기도 찍히긴 하지만 이게 애매한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프랩한다 쳐봐. 브릿지 한다고 쳐봐. 그러면 3점 스탑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정된 상태가 아닐 거야. 안정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바이트를 뜯냐면 그건 뒤에서 나오고 만약에 이 사람의 뭐 22, 3번을 프랩을 한다. 그러면 세 점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교합이라고 보고 그냥 뜨면 되겠지. CO나 MIC도. 민경혈입이요? 이렇게 바이트가 좀 불안해. 이거 클래스 2에다가 치어도 몇 개 없으니까 불안하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네임펜으로 칠해놓고 그 다음에 스캔을 떠놓으면 바이트 체크하는 기공사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제대로 물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전치부를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안모 사진을 찍고 이 라인을 맞춰줄 수 있게 제작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이 캠퍼스 라인, 이 교합 평면과 일치시키기 때문에 측모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불안정한 경우는 어떻게 본을 뜨면 좋을까? 이분을 보게 되면 닿는 게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지. 실제로 모델상에서 마운팅을 할 때는 이 두 군데만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도 마운팅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마운팅을 할 수 있잖아.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바이트를 떠서 마운팅을 해야 될까?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스탑이 있고 여기에 스탑이 없는데 쭉 스탑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만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로 따진다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럼 바이트를 어떻게 떠야 될까? 옛날에는 이렇게도 많이 했었어. 이 바이트 임프레션 코핑이라고 해서 임프레션 코핑 우리 픽업 타입으로 하게 되면 길잖아. 그래서 그걸 꽂은 상태에서는 바이트를 체득할 수가 없어. 맞아요. 빼고 나머지 치아들로 바이트를 떠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길지가 않아가지고 담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스캔도 되는 스캔 바이트, 스캔 바디 바이트 겸용 그거야. 힐링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다물게 하고 패턴 레진을 여기에 쌓으면 스탑이 생기잖아. 그게 안정적인지 내가 이 상태로 만들 건지만 판단을 해서 바이트를 이걸로 떠서 보내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물게 하는 거지. 이걸 껴놓고 멈춰보세요 하고 문 상태에서 이걸 붙여놔. 그리고 나서 다물어 보세요 하고 여기를 스캔을 떠버리면 바이트가 체득이 되는 거지. 또는 뭐 이 바이트를 여기 위에다가 블루무스 대놓고 해도 되고 패턴 레진을 리라이닝 해서 더 올린 다음에 바이트를 체득을 해도 돼. 이렇게 많이들 하지 요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냐? 템을 먼저 갈 거거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가 불안정한 사람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체중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템을 먼저 가. 그럼 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바이트를 뜨기는 해야 돼. 근데 그 바이트를 뜰 때는 약간 임의대로 2점이라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물 수도 있고 이렇게 물 수도 있어서 바이트가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지만 템이 만들어 오면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면 템을 조정을 해서 바이트를 맞춰 놓고 그 바이트가 안정된다면 그 템을 파이널로 바꾸는 건 템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스캔 뜨면 바이트가 잡히잖아. 스캐너 상에서.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바이트를 잡는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치부가 다행히 임플란트가 아니었지. 그리고 따로따로 했잖아. 그래서
이 전치부 템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바이트로 나머지 임플란트를 뜯고, 이분도 템을 먼저 했고, 그래서 이렇게 스탑이 생긴 걸 보고 뒤에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불안정한 교합 상태인 거지. 그래서 원래는 템을 가야 되는데 봤더니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 점에서 딱 눌려서 굳이 템을 가지 않아도 돼서 이 사람은 바로 갔지. 얘가 네.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템을 갖다가 가면 되고, 그래서 패턴 레진 같은 걸 쓰지 않겠다는 거야. 좀 안정적인 거고 확실하다. 그러면 파이널을 바로 가도 돼. 이게 정석일 수 있어. 정석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정확하다고 보장이 사실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템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이트를 뜨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한 거는 템으로 간다. 템으로 바이트를 잡고 거기에 바이트 맞춰서 바이트를 먼저 체득하고 걔를 파이널로 바꿔준다.